3-1 유기화합물의 특성. 자, 이제 드디어 유기화합물이 나옵니다. 네. 이제부터 좀 암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예, 외울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워야죠. 자, 핵심 이론 01. 유기화합물의 정의와 특성. 유기화합물은 기본적으로 탄소 원자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보면 탄소가 다 있죠. 네. 탄소가 되게 좋아하는 원소가 있어요. 네. 수소 되게 좋아합니다. 산소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기준은 무조건 탄소다. 그래서 유기화합물은 무조건 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화합물에 연소됐을 때 부산물은 반드시 이산화탄소 또는 일산화탄소가 나오고, 네. 그리고 물도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독일의 화학자인 벨러가 실험실에서 사이화나 암모늄으로부터 요소를 합성한 것이 최초이다. 유기화합물의 최초의 합성이 이것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특성이 있습니다. 구성 원소 주로. 자, 얘는 필수입니다. 거의 얘도 필수예요. 얘네들은 좀 선택에 가깝다. 네, 있는 경우 있고 없는 경우 있고. 단백질이 좀 있으면 네, 질소가 포함되어 있고, 황은 좀 미량입니다. 그리고 P는 굉장히 선택적으로 되어 있다. 2만 종 이상의 탄소화합물이 있다. 굉장히 탄소화합물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성질체가 많다. 탄소를 중심으로 공유결합을 형성을 한다. 네, 비전해질인 경우가 많다. 폼산, 아세트산, 옥살산은 전해질입니다. 네,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네, 분자성 물질을 만들고 그 성질은 반데르발스의 힘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분자체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 분자 간의 인력을 네, 결정하는 힘에 따라서 당기는 힘이나 미는 힘이 서로 이제 형성된다.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물속에 용해되어도 이온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얘네들은 워낙 결합 구조가 네, 끈끈하기 때문에 네, 잘 안 띄어져요. 그래서 이온화가 잘 일어나지 않고요. 네, 같은 얘기죠. 원자 사이에 강한 공유결합. 공유결합이 되어 있으면 결합량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결합을 끊기가 어렵다. 결합을 끊기가 어려우니까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죠. 그래서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반응 속도가 느린 특징이 있죠. 네. 산소와 반응해서 연소할 경우에 CO2와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한다. 네. 산소와 반응할 경우, 산소 없이 가열할 경우 C가 유리된다. 산소 없이 가열하면 연소가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근데 저산소 상태나 산소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의 어떤 열로 인한 연소를 우리가 열분해라고 하는데, 네,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죠. 분자 간 결합은 수소 결합을 이루어 결합이 약해. 녹는 점, 끓는 점이 낮고 열에 약하다. 네. 수소 결합을 이룬다라는 것은 예전에 한번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대표적인 수소 결합이 네. 물의 표면 장력입니다. 분자체들끼리의 어떤 인력에 의한 힘이죠. 얘는 힘은 있긴 하지만 약해요. 3. 탄소화합물의 분류. 결합 방식에 의한 분류를 이야기를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사슬 모양의 화합물과 고리 모양으로 나뉘고, 네, 사슬 모양은 포화냐 불포화냐. 포화합물은 단일, 불포화는 2중이냐 3중이냐, 네, 그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자, 고리 모양의 화합물은 이제 얘도 포화고리냐 불포화고리냐 이렇게 나뉘고, 네, 포화고리는 얘도 단일 결합 고리를 이루고요. 그리고 불포화고리는 탄소고리와 이원소고리, 말도 어렵죠.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공부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그냥 무식하게 다 외웠는데 금방 까먹거든요. 그래도 계속
보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겠죠. 네. 근데 이제 사슬 모양은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고리 모양은 이게 원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원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탄소고리나 이원소고리 쪽으로 가면 얘네가 이제 1결합, 2결합, 1결합, 2결합 이렇게 하나씩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아니라 한 번씩 지들끼리 이렇게 바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이거는 뭐 네, 계속 보면서 제가 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예제 보시겠습니다. 자, 1번 탄소화합물, 유기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유기물은 유기용매에 녹는 것이 많고요. 공유결합을 하면서 네, 녹는 점이 매우 높다. 이게 이제 단일결합인 경우에는 네, 녹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런데 2중, 3중 결합으로 가면 갈수록 결합력이 약해요. 뭐냐면 네,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는 굉장히 결합력이 세거든요. 근데 얘네가 2개 또는 3개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 결합력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네, 그래서 공유결합을 하지만 네, 녹는 점이 낮은 경우도 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답은 2번이 앞에 건 맞지만 뒤에 거는 틀립니다.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리죠. 유기물은 연소하여 CO2와 H2가 생성되고요. 대부분 요게 메인이고 요거하고 요거는 선택, 요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아주. 답은 2번이죠. 탄소화합물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시면 자, 이산화탄소나 네, 탄산칼슘은 무기화합물이죠. 죄송합니다. 무기화합물. 네. 자, 메테인과 에테인, 프로판, 이거 포화탄화수소라고 했는데, 포화탄화수소는 무조건 단일결합이에요. 포화탄화수소인지를 확인을 하는 방법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자, 죄송합니다. 탄소 하나 있을 때, 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수소 4개 붙을 수 있죠? 네, 이건 단일결합이잖아요. 탄소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죠. 그러면 에테인도 다 단일결합입니다. 자, 프로판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요겁니다. 지금 요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럼 다 단일결합이죠. 그러면 요 3개가 다 네, 포화탄화수소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만약에 하나를 더 해볼게요. 네, C가 4개가 되면 하나, 둘, 셋, 넷. 그럼 여기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 C4H10. 네, 요것도 포화탄화수소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포화탄화수소인지 불포화인지를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이 유기화합물. 두 번째, 작용기. 화합물의 작용기는 네, 이런 구조에 따라서 명칭이 다 있고요. 그리고 네, 구조에 따라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그래서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에 굉장히 헷갈리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이드록시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물질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포밀기, 알데하이드기, 뭐 이름이 막 섞여서 나와요. 걔네들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종류로 해서 시험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다 외우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도 좀 앞에 게 좀 더 많이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반응의 종류, 첨가냐, 중합이냐, 첨가 중합이냐, 또는 축합이냐, 치환이냐, 총 5개의 종류의 반응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첨가 반응은 네,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는 화합물에 다른 분자가 결합해서 하나의 화합물을 이루는 경우. 중합은 분자량이 작은 분자가 연속으로 동일결합해서 고분자를 만드는 반응. 플라스틱을 합성할 때 많이 쓰죠. 자, 첨가 중합은 다중결합을 가지는 단위체가 동일 종의 분자와 첨가 반응을 반복해서 중합체를 생성하는 반응. 이것도 플라스틱 합성할 때 많이 씁니다. 축합, 두 분자가 결합할 때 물, 알코올 등 간단한 분자를 분리해 결합해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반응. 이건 이제 개념이니까요. 네, 순서대로 쭉 숙지를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3. 결합의 종류. 결합은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 두 종류로 나뉘고요. 시그마 결합은 우선은 이제 두 원자가 결합할 때 최초로 결합을 하는 경우에 생성되는 그 결합의 종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일 결합은 다 시그마 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일 결합입니다. 단일은 다 시그마 결합이고 결합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반면에 파이 결합은 단일 결합을 형성했는데도 결합할 게 또 있어요. 전자들이 남아 있어요. 그럼 그 여유의 전자들이 결합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파이 결합이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단일 결합에 비해서 결합력이 약하다. 그래서 단일 결합이 잘 안 끊어지고 파이 결합 같은 경우에는 잘 끊어지는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메테인 같은 경우에 C가 하나씩 단일 결합해서 수소가 이렇게 붙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에틸렌을 예로 들어볼게요. C2H4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만약에 수소가 하나씩 붙으려면 6개가 붙어야겠죠. 그쵸? 근데 수소가 4개예요. 그러면 수소 하나, 2개 붙었고, 하나, 2개 붙었고, 그런데 탄소는 다리가 4개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나머지 하나가 어디로 붙어야 될까요? 여기 이중결합으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공유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파이 결합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핵심 예제 2-1번. 다음 반응식 중에 첨가 반응은 무엇인가? 자, 첨가 반응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중결합 물질이었는데 그것과 어떤 다른 물질이 반응을 해서 모두가 단일결합으로 바뀌었을 때가 바로 첨가 반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에틸렌이고요. 에틸렌은 아까 그림 그렸던 것처럼 여기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브롬이 붙으면 요 다리 하나씩을 떼어서 여기 브롬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렸을 때는
네,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네, 탄소가 하나씩 붙어 있고,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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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브롬이 다리가 하나씩 붙어서 다 단일 결합을 네,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반응을 첨가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 3, 4번 중에 해당하는 것은 2번이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2-2번 헥사메틸렌 다이아민과 아디프산 이 반응에서 고분자가 생성되는 반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이제 축합 반응인데, 축합. 네, 영어로는 네, 콘덴세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축합 반응의 기본 개념은 이제 2개 이상의 분자 또는 이제 동일한 화합물 내에서 2개 이상의 관능기라고 하면 네, 작용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걔네가 이제 원자 또는 원자단을 간단한 화합물의 형태로 분리해서 결합하는 반응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게 4번인데 문제를 보시고 답을 풀 수 있게 만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렵죠. 2-3번 다음의 반응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기 보면 얘가 그러니까 C2H2가 이제 겹쳐진 거예요.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화합물이 연속적으로 동일 결합 해서 고분자를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중합이라고 합니다. 중합. 네, 그래서 위에 보면 네, 요거죠. 그러니까 요게 중합인 거예요. 중합 반응입니다. 그래서 중합에 대해서도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2-4번 C2H2는 시그마 결합을 몇 개 가지고 있는가? 우선 좀 구조식을 한번 그려볼게요. 보면 자, 탄소가 있고요. 수소가 하나씩 있잖아요. 수소는 무조건 전자가 하나니까 네, 단일 결합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탄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3개가 3중 결합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중 결합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시그마 결합은 자, 요거 시그마 결합입니다. 그리고 요게 시그마 결합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그마 결합이에요. 그러면 총 3개가 시그마 결합이고 그 다음에 2중, 3중 결합 나타내는 요 나머지 2개가 파이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 결합은 2개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결합은 3개고 파이 결합은 2개다.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상 이성질체. 이성질체는 이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열이 달라서 성질이 다르게 되는 그런 화합물을 통칭을 하고요. 이성질체는 크게 이제 구조 이성질체와 입체 이성질체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구조 이성질체는 이제 분자식 같지만 원자의 연결 순서가 좀 다른 거고요. 입체 이성질체는 분자식도 같고 원자의 연결 순서도 같은데 얘는 조금 특이하게 3차 원적 공간 배치가 다른 네, 그런 이성질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입체 이성질체는 다시 부분
입체 이성질체, 거울상 이성질체, 그리고 하부로 내려가면 뭐 이런 이성질체들이 쭉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험 문제에 다 나온다기보다는 특정 부분이 주로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념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시험에 어떤 부분이 많이 나오는지를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서 강조를 해드리는 것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이성질체와 입체 이성질체. 구조 이성질체는 여기 개념에 나와 있죠. 분자식은 같으나 분자 내에 있는 구성원의 연결 방식, 공간 배열이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뭐 이런 가상의 어떤 그 분자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동일한 물질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사슬 이성질체 같은 경우는 요 A와 B의 위치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B가 들어가고 여기 A가 들어가고 요런 두 가지 그런 그 물질들을 이제 사슬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주로 탄소 사슬에서 나타나고 원자 간의 결합 순서가 다를 때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시험 문제에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분자식을 주어지고 그 해당 물질의 이성질체는 총 몇 개인가 이런 거를 묻는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요 이제 펜탄, 요 물질의 이성질체가 구조 이성질체는 몇 개인가 이걸 묻는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암기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세 가지 정도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위치 이성질체는 치환기가 두 개일 때 하나는 고정, 하나는 이동함에 따라서 치환기의 위치에 따라서 오소, 메타, 파라 요 세 가지 이성질체로 구별을 하고요. 이거를 뭐 O, M, 이렇게 P 이렇게 약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다이클로로벤젠의 세 가지 구조식인데 여기 보시면 치환기가 각각 두 개인데 이 염소의 위치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 염소의 위치에 따라서 오소, 메타, 파라 또는 뭐 O, M, P, 다이클로로벤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입체 이성질체. 입체 이성질체는 공간 배열이 다른 거예요. 분자식도 같고 구조식도 같은데 원자의 공간 배열이 다르다. 3차원적인 어떤 구조가 조금 다른 상이한 그런 그 이성질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기하 이성질체와 그리고 거울상 이성질체 이 두 가지로 우선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기하 이성질체는 여기 보면 치환기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치환기가 같은 방향에 있느냐 또는 대각선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스형과 트랜스형으로 나눕니다.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치환기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같은 위치에 있고 여기선 치환기가 이제 대각선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하 이성질체라고 부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울상 이성질체는 여기 가운데 이제 거울이 이렇게 있고 대칭축을 기준으로 분자체가 거울 대칭의 관계를 이루는 경우를 우리가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부릅니다. 또는 광학 이성질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개념이죠. 펜테인의 구조 이성질체 수는 몇 개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자식에 따른 이성질체 수를 묻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2023년까지
이 구조 이성질체를 묻는 문제가 총 한 4회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4번 정도. 네. 어차피 화학분석 기능사는 이제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네,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틀리지 않게 숙지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사 지방족 탄화수소의 특징. 지방족 탄화수소는 이제 지방족 화합물에 속하는 탄화수소를 모두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암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좀 쉽진 않겠지만 같이 암기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케인족, 알켄족, 알카인족, 이 이름이 너무 헷갈리죠. 그래도 뭐 암기를 해야죠. 그래서 알케인족은 일반식이 이제 CN, HEN 플러스 E. 그래서 이 일반식에 따라서 알케인과 알켄과 알카인이 나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제 탄소수가 이제 하나냐, 또는 2개냐, 3개냐, 4개냐, 5개냐, 6개냐에 따라서 이 접두어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CH4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면서 접두어가 늘어나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 알케인과 알켄과 알카인 모두 네, 다르게 부르죠. 여기 보면 알케인은 네, 알케인이기 때문에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펜테인, 헥세인 이렇게 부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알켄이죠. 알켄이니까 에텐, 프로펜, 뷰텐, 펜텐, 헥센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요. 마지막은 이제 알카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타인, 프로파인, 뷰타인 이렇게 이름을 헥사디만 좀 다른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의 명명하는 방법에 따라서 네, 각각의 지방족 탄화수소의 이름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외우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분류. 지방족 탄화수소는 아래와 같은 분류 방법으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간단한 지방족 탄화수소가 이제 메테인이거든요. 이게 이제 CH4잖아요. 네. 이게 대표적인 이제 사슬 모양의 탄화수소 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탄소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특히 이제 3개 이상 있는 경우에 사슬 모양이 아니라 이제 고리 모양을 형성하면서 네, 결합을 띠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사이클로프로페인을 구조식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네, 사이클로프로페인은 탄소가 전부 단일 결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의 고리에 수소가 2개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클로라는 뜻 자체가 이게 고리잖아요. 고리. 그래서 이런 그 탄소가 3개 이상일 때 네, 같이 모여서 고리 모양을 만든다라고 해서 고리 모양의 탄화수소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사이의 결합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단일 결합만 있느냐, 네, 또는 2중, 3중 결합이 있느냐에 따라서 포화탄화수소, 불포화탄화수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벤젠고리가 있느냐. 벤젠고리라고 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네,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벤젠고리가 있으면 네, 이제 방향족. 죄송합니다. 네, 포함
벤젠고리가 없으면 지방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 설명 내용을 이 표를 보시면서 한번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암기할 것들이 워낙 많아서 공부하시기 조금 까다로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자체가 영어랑 이제 한글이랑 막 혼용돼서 표기해서 문제로 나오고 하니까 영문 표기와 발음법까지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핵심 예제 보시겠습니다. 1번 다음 유기화합물의 아유팩명이 맞는 것은 보시면 지금 이제 트라이클로로 메테인이라고 하면 CL이 3개니까 이제 트라이가 맞죠. 이제 하나 있을 때는 이제 모노고요. 2개 있을 때가 이제 죄송합니다. D 또는 이제 다이 뭐 똑같은 표현인데 그리고 3개 있을 때가 try 영어로 하면 이제 트라이앵글 할 때 이제 try죠. 그리고 4개 있을 때가 이제 테트라. 근데 3개니까 여기 3개가 있기 때문에 트라이클로로 메테인이라고 하면 구조식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탄소가 있고요. 수소 있고 염소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클로로폼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다음 화합물 중 반응성이 가장 큰 것은 반응성을 볼 때는 가장 이제 처음으로 봐야 될 것이 이제 단일 결합이냐 이중 결합이냐 삼중 결합이냐 요 차이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 결합보다는 삼중 결합이 반응성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단일 결합은 예를 들어 탄소하고 탄소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요 결합 자체가 이제 시그마 결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 더 붙으면 이때부터 이제 결합력이 약한 하이 결합으로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 결합보다는 삼중 결합이 조금 더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삼중 결합으로 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얘는 다 단일이죠. 모두 단일입니다. 모두 단일 결합입니다. 3번 지방족 탄화수소가 아닌 것은 이제 얘는 지방족과 그리고 이제 방향족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책에서는 아까 이제 탄화수소를 구별을 할 때 결합 구조에 따라서 구별을 했는데 사실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 탄화수소를 구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벤젠고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탄화수소를 지방족과 그리고 방향족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방향족은 이렇게 생긴 벤젠고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족을 이제 나누면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결합하는 구조에 따라서 이제 사슬형과 고리형으로 나눌 수 있고요. 다시 이 사슬형을 포화와 불포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족 탄화수소가 아닌 것이라고 하면 이제 방향족이 무엇인가를 이제 찾아내는 문제인데, 얘는 시험 문제에 되게 많이 나온 문제예요. 아릴은 네, 방향족 탄화수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알케인, 네, 그 다음에 알켄, 알카인, 요 순서대로 그 지방족 탄화수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드릴 거거든요. 네, 요 세 개는 네, 지방족이에요. 지방족. 요거는 방향족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알케인, 요거는 포화입니다. 포화. 포화는 단일 결합이에요. 그래서 요거 단일 결합이고, 얘는 이중, 삼중 결합을 포함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이제 알케인과 알켄과 알카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화학식과 설명은 추후에 제가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때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4번 보시겠습니다. 분자식이 C18H30인 탄화수소 한 분자 속에는 이중결합이 몇 개 존재할 수 있는가?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단일 결합만 되어 있다는 어떤 그 알케인이죠. 네, 알케인의 탄화수소 일반 식을 가지고 우선 그 탄소와 수소의 개수를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이중결합이 몇 개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추론을 해보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자, C, N, H, E, N 플러스 E, 이게 이제 알케인의 기본식이죠. 그러면 요 N 값을 네, 18을 집어드세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18 더하기 2 하면 36이죠. 2 더하면 38입니다. 그러면 단일 결합으로만 됐을 때는 네, 수소와 산소, 그러니까 수소의 수가 38개이어야 되는데 지금 30개잖아요. 그러면 38 빼기 30 하면 얼마죠? 네, 8이 남잖아요. 8개는 네, 단일결합이 아니에요. 그럼 단일결합이 아니면 뭐냐? 2중이나 3중인데 문제에 이제 3중은 없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다 2중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2n은 8, n은 4. 그럼 이중결합의 개수는 몇 개죠? 4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얘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핵심 이론 05, 지방족 탄화수소, 사슬 모양 포화 탄화수소.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모양의 포화 탄화수소는 이제 알케인족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알케인족이 메테인이에요. 메타 나오면 네, 탄소의 수가 1개입니다. 네, 그래서 메테인이 화학식이 CH4죠. 이제 많은 분들이 메탄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 표현도 맞는 표현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공식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법을 꼭 숙지를 해두시기를 바래요. 이 표현법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알케인족의 특징. 기본적인 특징. 네, 이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이고, 특정 조건에서 이제 산소, 질소, 할로겐 등과 반응을 한다.
극성이 없습니다. 극성이 없는 이유는 이게 정확한 어떤 이제 그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의 합력이 거의 동일해서 네. 그래서 극성이 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네.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네. 대표적인 화학물질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메테인이죠. 메테인이 천연가스의 주 성분입니다. LNG의 주 성분이죠. 그래서 무색, 무미, 무치. 네. 근데 가연성입니다. 가연성. 네. 무극성인 이유는 구조를 보면 탄소를 한 군데 두고 수소가 네 군데서 당기는 힘의 합력이 탄소가 가지고 있는 힘과 동일한 힘을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서 극성을 띠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린 도시가스의 주 성분이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하고 네, 극성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합이 매우 강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화학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지만 특이하게 연소나 치환 반응은 잘 일어난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연소 반응의 예 그리고 치환 반응의 예에 대해서도 꼭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한 번씩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핵심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지방족 탄화수소 중 알케인류에 해당하며 탄소가 5개로 이루어진 탄소가 5개면 네, 펜타죠. 펜타. 네. 유기화물의 구조적 이성질체의 수는 모두 몇 개인가? 얘는 알케인류를 기준으로 이성질체의 수를 탄소수의 기준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펜타일 때는 이성질체가 3개예요. 그리고 이제 6개, 이제 헥센으로 가면 5개, 그 다음에 7개로 가면 이제 9개, 그 다음에 이제 옥테인으로 가면 이제 18개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요거를 순서대로 네. 각 탄소수에 따라서 이성질체 수가 몇 개인지는 암기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2번 포화탄화수소 중 알케인 계열의 일반식은 얘는 바로바로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알카인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얘는 CnH, En 플러스 E, 그리고 얘는 CnH, En, 그리고 알카인은 CnH, En 마이너스 1. 이렇게 기본식을 꼭 숙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핵심이론 06, 지방족 탄화수소, 사슬 모양 불포화 탄화수소. 네, 사슬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불포화라는 것은 이제 단일 결합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중 결합 또는 삼중 결합, 뭐 이런 결합을 띠고 있는 경우가 사슬 모양 불포화 탄화수소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식을, 일반식을 꼭 암기를 해 두시고요. 특징은 이걸 이제 알켄족이라고 하는데, 뭐 에틸렌계 탄화수소이다. 이제 이중결합을 반드시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녹는 점 끓는 점은 분자된 탄소수와 비례하고 뭐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숙지를 해두시고요. 네. 에틸렌, 우리가 에텐이라고도 하는데 알케인계 탄화수소 중에 가장 구조가 간단한 식이에요. 여기 보시면 에틸, 에타 하면 이제 탄소의 개수가 2개죠, 2개. 그래서 1개, 2개 있고 나머지는 수소로 되어 있고 수소가 2개씩이니까
네, 탄소가 다리가 4개이기 때문에 이중결합을 하나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특징들 숙지를 해두시고요. 네, 물과 이제 첨가 반응에서 에탄올을 생성을 한다. 여기 이제 가끔 시험지 나옵니다. 그리고 할로겐과 첨가 반응에서 할로겐 화합물도 형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알카인족. 알카인족도 이제 불포화죠. 불포화. 사슬 모양인데 단일 결합이 아니라 얘는 이제 탄소의 수가 더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죄송합니다. 수소의 수가 더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탄소가 자기들끼리 손을 더 많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삼중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틸렌, 이걸 우리가 에타인이라고도 하고요. 에타면 탄소가 2개죠. 2개니까 에타입니다. 하나일 때는 메타, 3개일 때는 프로파,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세틸렌이 가장 구조가 간단한 알카인계 탄화수소이고, 뭐 이런 특징들. 그래서 요게 좀 많이 나와요. 아세틸렌이 반응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왜? 삼중결합이기 때문에. 결합력이 이제 단일 결합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이중, 그 다음에 삼중결합 순서대로 결합력이 약하다고 했어요. 결합이 약하면 약할수록 사슬이 끊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반응이 더 잘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할로겐 첨가 반응에서 할로겐 화합을 형성하고 뭐 이런 이제 폭발성이 있다. 그런 내용들 반드시 숙지를 해두세요. 만드는 방법은 탄화칼슘법과 탄화수소법 2가지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심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1번 다음 탄화수소 중 알켄족 화합물에 속하는 것은 이거를 그냥 외워서 푸셔도 뭐 좋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면 답은 이제 4번인데 근데 얘를 조금 이해하면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탄화수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3가지 형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알케인 그리고 알켄 그리고 알카인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인, 켄, 카인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외워주세요. 그리고 기본식이 CaNH EN 플러스 2 그리고 얘는 CaNHEN 그리고 얘는 CaNHEN 마이너스 2 요거는 포화라 전부 단일 결합이고요. 얘는 이중결합이 있고요. 얘는 삼중결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을 이루고 있을 때 그 작용기별로 전미사를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접두어를 알면 문제를 풀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선 이제 알켄족 화합물이라고 하면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중 결합이 있어야 됩니다. 단일 결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벤젠은 방향족이니까 아예 열외고 사이클로헥세인도 뭐 관계가 없는 물질이고 이 2개 중에 아마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뭐 알케인이나 알켄이나 알카인의 대표 기본 물질을 암기하고 계시면 바로 푸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거를 한번 화학식을 써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우선 이제 아세틸렌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아세틸렌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세니까 탄소가 2개죠. 탄소가 2개인데, 아세틸렌이
이게 에타인이에요. 에타인. 네. 그럼 에타인이면 전미어가 네. YN2로 끝나거든요. YN2로 끝나는 경우에 네. 이게 삼중결합의 그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삼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알켄에 해당이 안 되고 알카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네, 아세틸렌의 그러니까 에타인의 화학식은 이제 CH2인데 요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 이제 삼중결합이 되겠죠. 자, 프로필렌을 볼게요. 프로필렌은 프로니까 C가 3개잖아요. 그쵸? 그러면 C가 3개이고 네. 프로필렌의 전미어를 보면 네, 프로필 ENE 프로필렌으로 끝나거든요. 요게 이중결합 전미어예요. 네. 그래서 C3H6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네, C3H6 그래서 프로필렌이 알켄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쉬운 걸로 하세요. 저는 무조건 외우는 것도 좋은데 이 전미어에 대한 숙지만 확실하게 하시면 뭐냐면 네, 전미어가 ENE로 끝나면 이중결합이고요. 그 다음에 YNE로 끝나면 삼중결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 이름은 아세틸렌이지만 얘가 이제 그 화학적인 공식 명칭으로 쓸 때는 에타인이잖아요. 네. 에타인의 영어 스펠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미어를 보고 아, 얘는 삼중결합이니까 알카인족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네,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6-2번 에탄올을 진한 황산을 촉매로 사용해서 160, 170도씨의 온도를 가해 반응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물질은 네, 에틸렌의 제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암기해 두세요. 한번 다음 화학식의 올바른 명명법은 명명법 하실 때 이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의 유무에 따라서 전미어가 다르니까 그 전미어를 이제 찾아내서 문제를 푸시는 네, 방법을 사용하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뷰텐을 보시면 뷰텐은 이제 뷰텐이거든요. 그래서 AN이 전미하면 네, 이거는 이제 포화탄화수소 단일결합 물질이죠. 네. 프로페인을 보시면 이것도 똑같이 단일결합이죠. 근데 뷰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YN이 네, 전미하면 여기 삼중결합 결합이니까 삼중결합이 있으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네, 이것도 뭐 똑같은 거고요. 답은 3번입니다.